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좀 반쪽 변되겠죠. 오전에는 날씨가 좀 맑았어요. 해도 나고. 근데 오후 한 3, 4시쯤 되니까 여기 눈이 옥수같이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 집 아미새하고 같이 양평에 가서 양평에서 제일 맛있는 양평 해장국을 또 쫙 몸에다 바르고 왔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뭐 뜨뜻하니까. 근데 먹었으니 운동해야 되잖아요. 또 딱 나가는데 눈이 억수같이 오는 겁니다. 억수같이 내리는데 또 사랑이 비를 맞아요라고 하는 노래를 또 쫙 또 어떻게 듣게 됐어요. 근데 여러 가수들이 다 한 걸 들어봤지만 그중에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설아 씨라고 여자분이 퉁퉁합니다. 근데 아주 몸에 쫙 달 아주 익었습니다. 잘 익은 살구처럼 그 사랑이 비를 맞아요라는 노래를 몇 번 들으면서 눈이 억수같이 쏟아 그걸 딱 맞으면서 오늘 운동하는 시간도 가져서 굉장히 기분이 짱 좋습니다. 얼굴이 좀 기분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을 맞으면서 이런 노래를 듣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에요. 선생님, 뭐야? 왜 사람이 살면서 미워하면서 살아갈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하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 왜 미워하면서 사는지 그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을 미워한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떤 관계에서? 대인 관계에서만큼은. 그래서 남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 대한 거는 제껴두고 대인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런데 본인의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남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강한 소유자입니다. 나와 또 내 의견과 다르면 잘못된 거고 틀린 겁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는 야 저거 왜 이렇게 똥꼬집이 세냐 라고 얘기하고 있고, 야 제3자가 볼 때 야 저놈 완전히 짱 무식하다, 무식한 겁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함조차도 모릅니다. 배려심이 없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냥 무식한 겁니다. 배려심, 보살펴주라고 이리저리 마음 써주는 거예요. 즉 understand, 이해하고 상대방을, 그건 역지사지야.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얘기 들으신 분들은 창문 좀 여세요. 왜? 이거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 이게 무식한 냄새가 너무 나서 이 화초가 죽어. 그러니까 그 창문 좀 환기 좀 시키시라 이 말이야. 에이? 이 무식한 냄새가 너무 나.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비교 욕심이 과하다는 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 멋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지가 생각한 대로 안 하면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 분노, 원망,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건 지 마음속에 그런 것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남 미움, 분노, 원망하는 거 봤어요?
그놈들은 너무 이쁜 거야. 어이? 그러니까 남을 미워할 리가 없어요. 근데 나이 먹으면서 그냥 뭐 이것저것 그냥 오염이, 정신도 오염되고 육체도 오염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움, 분노,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용서라는 단어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면 역시 또 무식한 거예요. 지혜도 없고. 나를 기준으로, 용서라는 거, 이것도 나를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는 거야. 그건 나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꾸짖거나 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용서를 하는 것도 있고 용서를 비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두 개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도 용서를 해야 되고 나도 누군가에게는 용서를 빌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있죠? 그래서 네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알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지사지, 언더스탠드.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지가 제일 잘난 척 알고 있어요. 그래서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남을 탓하기 이전에, 야 저거 이건 아니다 라고 탓하기 이전에, 내가 조금 전에도 그 무슨 국회 뭐 하는 그거 봤어요. 보니까 수방사령관 식이나 돼가지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여자 국회의원이. 그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남을 존중해야 지가 존대를 받지.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그 여자 국회의원이 야! 라고 또, 그러니까 야! 다음에 그 뒤에 얘기를 안 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 싸가지가 없게 못돼 처먹은 년라고 하는 얘기가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을 존중할 수 있어야, 남을 존대해야 나도 존중받는 거야. 그러니까 미움, 분노, 원망이 맞으면 상대방에서 나 역시 미움, 분노, 원망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불쌍한 인간이지. 그게 제3자가 볼 때는 그 여자 싸가지가 없는 거야. 버리장머리가 없는 거고, 애미애비가 영 아주 싸가지가 없는 거야. 저런 걸 키웠으니, 저렇게 키웠으니. 그렇게 또 국회의원을 헤쳐먹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식하고 지식과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만큼은. 그리고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속에서 인성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 거야. 또 부족했으면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학습에 해야 되는지, 평생 학습을 해야 되는지조차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식한 거예요. 그러면 남을 미워하면서 삽니다. 워렌 버핏이 뭐라고 그랬네요. 모든 길은 책 속에 있다. 이런 인간은 책도,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책도 안 봐요. 워낙 무식하니까 책 속에 뭐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더 중요한 것은 관심과 관여의 경계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다 함께 어우러져요. 상하 좌우가 있어요. 그런데 관심을 갖는 것과 관여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관심의 도를 넘어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관심, 어떤 일이나 대상의 흥미를 가지고 마음을 쓰거나 알고 싶어하는 상태, 즉 실행하지는 않고 있어요.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관여는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하는 것, 실행을 한 거예요. 실행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을 한 거야. 그게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만 끼어들고 쓸데없이, 왜? 무식하니까 끼어들 때를 알고 끼어들어야 되지 말아야 될 때를 알아야 되는데 그 경계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가 있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야? 라고 하는 거, 이거는 관심이 아니라 관여입니다. 누구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이거는 관여입니다. 알죠? 아시겠어요? 관여하는 거고,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시간 되면 나한테 전화 좀 해주시오. 시간 되면 나와 같이 여행 갑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해 상대방의 시간 여부, 가용 여부를 물어보고 그 의사를 존중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얘기 다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치를 모르고 나 기준으로 그냥 관여를 관심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보통 양육 기간이 지나면 자기 영역을 갖게 됩니다. 독자적으로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세에서 25세 기초 양육 기간이 지나면 독립을 하게 돼 있어요. 새들도 날갯짓을 하고 있으면 이소 집을 둥지를 떠납니다. 그래서 독립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독립 후에 자꾸 관심이 아니라 관여를 하면 독립적인 자생력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감을 갖게 됩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 그래서 시집장가 안 간 놈들 집구석에 있으면 자꾸만 부모가 잔소리 하잖아. 관여하게 돼 있어요. 관심이 아니라 관여하게 돼 있어. 그러면 자꾸만 짜증내고 쭈갈쭈갈합니다. 자기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결혼 후에 시댁 부모나 또 친정 부모들이 자꾸만 결혼한 그 분가된 곳을 들락날락하면 이혼율이 높아요. 왜? 자기네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만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들의 독립 공간에 침범당하는 거예요. 특히 가족관계, 식구관계, 이건 무형의 종속관계입니다. 관심과 관여의 한계를 넘나들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반감이 결국 미움으로 축적돼서 마음의 담을 높게 쌓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싫어지고 그 다음에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왕래하기 싫어져요. 이었죠? 그래서 담을 허물기 위해서는 상대보다는 내가 먼저 관심과 관여의 한계를 공부해야 됩니다. 깨닫고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수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보다는 내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먼저 갖도록 해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자신을 탓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그래서 용서가 필요하고 용서 빌고 용서하고입니다. 이해가 있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무지를 탓하고 오해를 풀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에서는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 숨은 뜻입니다.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을 또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용서를 해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하면 역시 잘못된 겁니다. 그냥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종료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끝내야 돼요. 상대방이 용서를 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그 역시 잘못된 겁니다. 그 역시 무식한 겁니다. 상대방이 그 용서하는 마음에 그 여유 시간을 내가 또 침범하는 거예요. 이해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살입니다. 용서 빌고 용서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또 대화하는 것도 여러 가지는 무언에 대화. 그 다음에 그 편지 쓸 수 있고 요즘 영상 대화 있잖아요. 용서 빌고 용서하고 가볍게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웃는 낯에 침 못 뱉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비는 사람에게 꾸짖는 것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우리 집 아미새하고 같이
양평 갔다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해장국 한 그릇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생식하기를 잘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제 나이에 저 세상 가서 또 병원에 있는 사람, 요양병원, 요양원에 틀어놓은 사람들, 눈 오는 세상 구경도 못하고 사랑이 비를 맞이하는 노래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아미새한테 또 아프지 않게 또 뒷바라지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오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용서 빌고 용서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의 멋진 인생입니다. 라고 정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